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실 테니 복습 겸 간단히만 정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달러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처했고, 다른 개발업체 헝다그룹은 공식적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신용평가사 피치가 비구이 위안의 부동산 관리 자회사인 비구이 위안 서비스 홀딩스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정크 등급으로 강등해 버렸습니다. 투기 등급이라는 것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상황과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파란색 중국의 GDP와 검은색 한국의 GDP를 한꺼번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최근 20년간 한국은 중국에 빨대를 꽂아서 경제 성장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슈들로 인해서 중국의 GDP가 피크를 치고 딱 흔들리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GDP 역시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최근 3년간 한국의 GDP만 체크해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을 확인해 볼게요. 2020년 코로나 때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이 나왔고요. 그 이후 꾸준한 성장이 나오긴 했지만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분기 때에는 역성장이 또 한 번 나오기도 했죠. 그럼 2023년 올해에는 어떻게 될까요? 1분기 때에는 0.3% 성장했고요. 2분기 때에는 0.6% 성장했습니다. 합쳐서 0.9% 성장했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잡고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때에는 분기 기준으로 0.3% 혹은 0.2%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장률 이야기가 나오니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 그래도 8월 24일 한국은행에서는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에 대한 정책, 향후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동결시키진 않았어요. 앞으로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어. 그렇지만 일단은 동결하면서 눈치 좀 볼게. 우리 여전히 물가는 높긴 높아. 물가 잡는 제스처를 하긴 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방심은 하지마. 이런 식으로 겁주는 식의 발언을 했지만 아마도 앞으로 금리가 쭉 동결될 가능성, 더 이상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올해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내 성장률은 지난 5월달 전망치인 1.4% 그대로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 5월달 전망과 비슷한 3.5%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달 전망치보다는 살짝 높여서 잡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지난 5월달과 비슷하지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살짝 높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에서도 요즘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난리죠. 그것과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물가 전망을 너무 낮게 잡았나? 그것보다는 조금만 더 높게 잡아보자. 그리고 금통위를 열면 항상 부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이창용 총재는 이번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그 전에 최근 부동산 분위기를 볼게요. 이것은 최근 서울의 용산과 동대문구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용산에서는 162대1, 동대문에서는 79대1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 아파트는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저도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온 거예요. 청약 경쟁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부동산 상황이 매우 뜨겁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청약은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실에 위치한 엘리트 중 하나인 리센츠 33평형 실거래가 차트입니다. 지난 정고점에 턱 밑까지 올라왔죠. 조금만 더 지나다가 이거 신고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핵심지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만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바로 아래에 있는 성남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26평형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12억 수준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폭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하면서 9억대까지 많이 회복했습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반등의 힘이 꽤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요즘 나온 매물 상황을 볼게요. 같은 평형의 매물을 보면 9억 5천, 10억 이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높은 실거래가가
9억 3,900에 찍혀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매도 호가가 꽤 높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호가가 높다는 것은 부동산 상승장이다. 부동산 잘 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수도권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방광역시의 어느 아파트 실거래가 차트인데요.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반등의 강도가 약한 편이죠. 지금은 상승장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상위 입지일수록 강한 상승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아마 상승장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에 한해서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곳에 부동산 역시 반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정리드리면 전국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도권 위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방의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에 미치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장과 금리 두 개만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자산 가격이든 성장과 금리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도 성장과 금리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성장은 한국의 GDP 성장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금리는 국채금리, 대출금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매우 좋지 않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4%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다르게 잡았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긍정적이에요. 미국의 경제가 양호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면서 IT 경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성장률을 조금 높인 1.5%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현재 반도체 경기의 반등 시점도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성장세가 추가로 약화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성장률을 1.2%까지 낮춰 잡았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상기후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1.3%까지 성장률을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금리 요소를 보겠습니다. 금리는 제가 이때 영상에서 앞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링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번에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금리가 매우 낮았고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해서 다시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고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말처럼 고금리를 꽤 오래 유지할 테니까 너네 이거 잘 생각하고 주택 매수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지난 10년처럼 1,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를 꼭 해라.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이 많으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GDP를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서도 지금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분기별 가계대출 증감을 나타낸 것인데요.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때는 가계대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3개 분기를 합치면 10조 8천억 정도 가계대출이 감소했네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올해 2분기 때 한 분기 만에 가계대출이 12조 3천억 증가했습니다. 지난 3개 분기 연속으로 가계대출을 이렇게 겨우겨우 잡았었는데 부동산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이 우르르 대출을 받으면서 올해 2분기 만에 지난 3개 분기 대출 감소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고금리에도 사람들이 대출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러한 대출 증가세가 유지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성장과 금리 관점에서 모두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리는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성장 역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심리적으로 아차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리센츠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볼게요. 리센츠가 정고점을 돌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고점부터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꽤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금리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코스피로 따지면 2600포인트와 비슷한 겁니다.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코스피 2600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이면서 조심해서 투자를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600 이상으로 분명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상에서는 상승 속도가 꽤 느릴 수가 있고요. 2600 이상에서는 성장이 정말 강한 섹터 위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의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부동산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쭉 반등하고 있죠. 그렇지만 거래량 기준으로는 6월달이 피크인 것처럼 보입니다. 5월달에 3,400건, 6월달에 3,800건, 7월달에는 조금 감소한 3,500건, 8월달에는 조금 더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8월달의 거래량은 9월 말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지만요. 만약에 8월달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 수치를 들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작년에 발표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 공급량은 21년부터 감소가 되기 시작하고 22년, 23년, 24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미 부동산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공급이 감소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2022년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만약에 성장과 금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공급 이야기는 쏙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하락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예전부터 고점 대비 부동산 가격이 30%, 40% 이렇게 떨어지면 투자가 아닌 내 집 마련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은 사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의견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하락분을 꽤 회복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최대한 하락폭이 큰 부동산 그리고 주변 대비 싼 부동산을 매수해야 되는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경고했듯이 앞으로 고금리가 꽤 오래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나의 재정 상황을 잘 확인해서 최악의 금리를 가정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황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매수하실 분들은 앞으로 몇 달간은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저의 부동산 관점은 어느 정도 정리를 드린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동산이 유망할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지역을 봐야 할지, 어떤 리스크를 체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9월달에 멤버십 라이브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